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을 확실하게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강아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강아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무엇보다 개별 아동을 잘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아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아지와 조건화된 강아지입니다. 무조건 강아지부터 볼게요. 이건 원래부터 강아지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이나 음료가 있죠. 먹고 마시는 건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타고나게 강아지가 되기 쉽습니다. 다만 학교나 교실 장면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강아지로 쓰는 게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아동의 기호나 배고픔 같은 생리적 상태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동에게는 음식보다도 영상이나 빛의 깜박임 같은 시각 자극, 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청각 자극, 간지르기나 진동 같은 촉각 자극이 훨씬 강력한 강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아동에게 지금 동기를 주는 물건이나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점차 길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건화된 강아지입니다. 이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강아지가 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관심, 칭찬, 인정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강아지들은 보통 음식이나 즐거운 경험 같은 무조건 강아지와 함께 반복되면서 강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 이해가 제한되어 있거나 자극에 예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는 아동에게는 칭찬이나 관심이 강아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티커, 카드,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어떤 즐거운 활동 자체가 강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는 아동마다 정말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강아지가 꼭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행동 자체가 강아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노는 행동이 다른 행동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아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에게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뭘 좋아하나요?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 강아지 후보를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동이 말해준 정보가 항상 실제 강아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동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언어적 칭찬이나 인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유아에게 하듯이 잘했어, 대단해 라고만 말하면 아동은 그걸 진짜 칭찬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말이 강아지로 기능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떤 행동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피드백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칭찬을 했는데 아동이 이 정도는 별로 잘한 것도 아니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목표 기준이 어른과 아동 사이에서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아동이 생각하는 목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목표를 부정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는 중간 단계를 함께 설정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칭찬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동을 관찰해서 강아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행동은 다른 행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상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아, 이 행동이 이 아이에게는 강아지 역할을 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강아지 후보를 실제로 제시해보고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선택이 가능한 아동이라면 2개 이상 선택지를 제시해서 어떤 것을 더 자주 선택하는지 선택률을 통해 강아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